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할 것들은 단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어 공부인데 구별할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글을 쓰거나 혹은 말을 할 때 구별을 해서 써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구별을 하지 못해서 어느 하나로 쓰거나 혹은 잘못 바꿔서 쓰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정리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언제나 대부분의 말들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할 건 기본형을 찾아본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일 것이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져볼 때는 언제나 기본형을 찾게 되고, 기본형을 찾다 보면은 주의해야 될 요소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접사예요. 그 접사 중에서도 또 자주 등장하는 게 사동이나 혹은 피동 접사가 붙는 녀석이 있고요. 그죠? 사동, 피동 접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요? 이희리기, 우구추.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붙는 경우나 아니면 강세 접사 있어요. 강세 접사. 주로 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도 이걸 사동과 관련 있는 접사로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치가 붙었느냐, 이희리기, 우구치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기본형을 생각해 본다. 기본형이란 것보다 전미사 뒤에 붙어 있는 그 접사들을 빼버리고 기본형이니까 다라는 어미만을 붙여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먼저 해본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접사를 주의해서 본다는 거, 이 두 가지 사항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모든 단어가 이런 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크게 이 순서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는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면서 확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이라이트 하셔서 반복해서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또 되겠고요. 가름. 그러면요. 자, 이 경우에요. 가름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가르다예요. 그렇죠? 가르다. 그죠? 얘의 기본형은 뭐예요? 갈다예요. 요걸 딱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명사화 시킨 거니까 얘는 이게 전체가 명사화 시킨 거고 얘는 미음이 명사화 시킨 거니까 걔 빼버리고 기본형 다를 갖다 붙여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늠하다라는 얘기는 헤아려 본다. 그러니까 대강 짐작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다 그렇듯이 떡반죽도 가늠을 알맞게 해야 된다. 반죽이 이게 된가 진가를 대강 어림짐작을 헤아려 본다라는 뜻으로 할 때 우리가 가늠해 본다, 가늠을 알맞게 해야 된다라고 씁니다. 자, 그다음에 가르다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가름이 되지 않아요. 기본형 생각하세요. 가르다. 가를 수가 없구나. 이걸 딱 생각하시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자, 사실은 이거 저 잘못 썼네요, 제가. 그죠? 갈음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죠? 가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녀석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어떤 그 공식적인 공식적인 어떤 그 발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요런 데 좀 쓰이면 쓰일까 자주 안 나오는 그런 자주 쓰지는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가름 다 봤고요. 자, 그다음에 가르치다와 가르치다. 자, 요거 잘 보세요. 가르치다고요. 그다음에 얘는요. 가리키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다 때문에 가르키다로 쓰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것은 알거나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가리키다라는 것은 적어봐 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가리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버르장머를 가르치다. 그죠? 모두들 그 아이를 가리켜. 요거 가르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들어갑니다. 자, 이 녀석은요, 개발은 발달시키다, 발전시키다. 그래서 주로 사물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얘는 정신적인 것에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인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사물이 아닌 걸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 요건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킨다라는 문맥일 때는 개발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을 개발한다. 이 경우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라는 것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것을 더 깨우쳐서 나타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개발을 단순히 사물과 정신적인 것을 나누어서 사용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달, 발전과 그 다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올림픽 같은 경우 이런 기록 대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아니면서, 그 다음에 기록을 깼다. 이 정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예로 들어놨습니다. 갱신이란 고친다,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기록을 깬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 경신 정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갱신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걸음. 얘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뭐예요? 발걸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죠? 식물을 위한 영양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걸음을 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걸음을 재촉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치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보면 걷다죠. 걷다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죠? 그죠? 피동접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피동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거치다. 기본 형용이는 거치다예요. 거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걸리다, 막히다, 꺼리다, 지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거쳐서 간다 이런 거 뭐예요? 뭐죠? 경유해서 간다라는 의미죠. 지나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돌멩이에 거치다. 이 녀석이 걸리적거린다는 얘기예요. 걸림된다, 막힘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치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걷다에 희다니까 뭔가를 걷어져 버린다. 걷게 되다, 거둠을 당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치다, 안개가 거둠을 당한다, 장마가 거둠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피동의 어떤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피동사동 공부했었죠.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은 잘 보셔야 돼요. 겉과 겉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표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표면으로 짐작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걷잡아도 일주일 걸릴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림짐작하여 이런 얘기죠. 자, 얘는 뭐예요? 걷잡다라는 얘기는 진정 억제,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어요. 요런 때에는 받침요거 보세요. 디귿과 그 다음에 티읕의 차이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티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표면, 그죠? 표면의 의미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녀석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많이 헷갈리는 녀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는 대부분 이거예요. 이렇게 고민 안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보시면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 뭘 붙일 수 있다? 썰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이건 어색하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유 근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수단이라고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더 간단한 건 그럼이라는 것은 그럼, 그렇게 함 이거예요. 그렇게 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요 미음이 여기에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면 금시에 그랬어요. 금시의 줄임말이니까 얘 시하고 애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된다? 새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먹은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이렇게 씁니다.
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금세라고 쓰고 싶은 사람들, 금세라고 써놓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금세라는 단어도 사실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물건값, 금세도 모르고 물건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말들은 아닙니다. 자, 깃들다, 깃들이다. 요 녀석도 보세요. 요 녀석이 있어요. 요 녀석이. 이리기, 우구추가 있죠. 그럼 얘는 사동이나 피동이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사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가 살다, 자리를 잡다 정도. 그렇죠? 자, 깃들일 곳이 있다, 사찰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깃들다는 스며들다, 스미다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서려들다, 스미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다가 들어갈 때는 뭐예요? 살다, 잡다 해서 자리를 완전하게 잡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뭐 사물이 있어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파고드는 현상은 깃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또아리를 틀고 딱 들어 앉으면 깃들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깐보다, 깔보다. 요거 정말 헷갈려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깐보다. 깔보다를 우리가 많이 써요. 많이 쓰면서 깔보다의 의미로 깔보다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로 든 거고요. 얕잡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깔보다라는 거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을 깔보고 일을 처리한다. 맞아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깐보다는 뭐냐면 가늠하다, 떠보다예요. 일을 깐보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 나 깐보고 그러니? 그때의 깐보고는 뭐예요? 너 나를 떠보고 그러는 거니? 이런 뜻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치다, 깨우치다. 자, 이것도 정말 많이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동생의 잘못을 깨우쳐주다. 알겠죠? 한글을 깨치다, 원리를 깨치다. 아하,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걸 말하는 게 깨치다예요. 근데 여기서 우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하게 하다, 사동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뭐 개하다가 됐죠. 그죠? 그걸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정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가다, 나가다가 있어요. 나가다를 많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동한다, 알려지다,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이동, 안에서 밖으로 이동해 나갈 때 나가다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알려진다, 밖으로 새 나가다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시작하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그죠? 근데 이것도 사회에 나가면 보면 결국 밖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나아가다는 뭐냐면 앞 혹은 목적이에요. 굉장히 지향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아가. 요거 밖의 의미보다는 싸움이라는 것의 목적을 두고서 그곳에 나아가 내가 내 싸움에 나가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엄하게 그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나아가다가 쓰죠. 그다음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그죠? 앞으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글을 쓴다거나 표현을 할 때 얘를 나아가로 해야 되는가,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바깥의 의미가 강할 때는 나가다. 그다음에 뭔가 목적 지향적이면서 그죠? 앞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아가다로 쓰시면 틀리지 않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요. 넓이와 너비. 얘는 폭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도로는 넓이를 말하기는 어렵죠. 폭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강도 마찬가지예요. 호수 같으면 넓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강은 길게 흐르기 때문에 얘도 너비를 주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비를 줄이다. 문맥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두 사람이 겨울 수 있는 넓이였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요. 노름과 노름. 그죠? 자, 그래서 놀다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을 살려서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죠. 그래도 놀이에요. 굿과 탈춤, 풍물 따위는 우리나라의 전통 노름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는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남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름하는 남편, 그 다음에 부인 때리는 남편, 뭐 이런 거죠. 그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면만 보이면 바로 헤어져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요. 느리다와 늘리다예요. 자, 느리다 같은 경우에 길이를 길게 하는 거고요. 얘는 넓이, 부피, 시간, 힘, 능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줄을 느리다. 선분을 느리다. 됐죠? 근데 실력을 늘려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길이고 얘는 넓이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게 되면 이런 부피라든가, 부피까지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다가 있어요. 자,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다리다. 보시면요. 얘는 다리다는 어디서 온 거예요? 다리미를 다리다. 여기서 온 거죠. 다리민지라 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을 깨끗하게 예, 축약해서 다려가 된 거죠. 진하게 끓이답니다. 얘는 어머니가 간장을 다린다. 보약을 다린다. 됐죠? 다리다에다가 뭐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을 붙인 형태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닷히다, 닷치다인데요. 닷히다는 얘는 뭐예요? 뭔가 피동 아니면 사동이죠?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강세입니다. 강세. 그래서 아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닷다의 피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면 은행문이 닫혔을 것이야. 닷히엇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피동 히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게 닫다, 굳게 다물다. 그가 문을 닫히고 나갔다. 병환을 입을 닫혀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세하고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다와 담그다. 기본형을 잘 보셔야 돼요. 액체예요. 액체. 그죠? 익도록. 김치예요. 김치. 김치는 담그다, 발을 담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넣다, 요거 기본적으로 넣다 혹은 반영하다, 간장을 병에 담다,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다. 이건 담다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김치를 담다라든가 물에 발을 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담그다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던지든지, 그 다음에 돋구다, 도두다입니다. 이 녀석들도 자주 헷갈리면서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던지든지 보시면 더는 과거고요. 드는 선택입니다. 자, 그 녀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던지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사과든 배든 과일을 먹고 싶어 먹든 말든 선택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등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돋구다와 도두다를 한번 보죠. 돋구다 이거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쓸 거예요. 안경 도수에만 사용합니다. 여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시험 문제에서 보지 않는 한 전혀 쓰지 않을 건데 사실 많이 쓰죠. 예전에 선생님 여자친구가 왜 내 화를 자꾸 돋구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돋구다가 아니라 도두다다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두다를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안경집에 갔을 때만 돋구다 씁니다. 됐죠? 아저씨 어제 산 안경 도수를 많이 돋궈주세요. 정도를 높게 하다, 심지를 돋우다, 화를 돋구다가 아니라 화를 돋우다, 식욕을 돋구다가 아니라 식욕을 돋우다. 이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껍다, 두텁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이런 심정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두껍다는 두께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하세요. 어둠이 두껍다, 두꺼운 그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두꺼운 고객층, 고객층이 두터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두꺼운 고객층, 그 다음에 두터운 은혜, 신앙이 두텁다, 친분이 두텁다, 심리적인 거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렸다, 들리다예요. 그죠? 들렸다. 들리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쓴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밤새 전등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듣다의 피동에다가, 그죠? 피동, 피동 접사고요. 그 다음에 들렀다는 뭐예요? 들르다예요. 그래서 들르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퇴근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좀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시간 있으면 좀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 있으면 들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이것도 현실 속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뜨이다, 그 다음에 띠다. 이건 두루 다 진이다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다, 인물을 띠다, 노기 요거 주의하세요. 그렇죠? 화냈어요. 화내는 것도 띠다 이렇게 씁니다. 추천서를 띠고 간다. 이건 뭐예요? 추천서를 몸에 지니고 교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써주신 추천서를 띠고서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자리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추천서를 띠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뜨이다. 가끔 오자가 눈에 띈다. 그렇죠? 선생님이 뭐 아무리 오자를 안 내려고 막 해도 오자가 자꾸 나와요. 그죠? 오자가 눈에 띈다. 눈에 띄는 집이 별로 없다. 그래서 눈과 이거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는 거 뜨이다에서 온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치다. 마치다 같은 경우는 사동이에요. 그죠? 비를 마치다. 그러니까 개하다예요. 개하다 형태입니다. 비를 맞게 하다, 주사를 맞게 하다, 발음을 맞게 하다, 눈을 맞게 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람 맞췄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바람을 맞게 했다. 어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미뤄짐작건데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기다리는데 예전에는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았고 지금처럼 핸드폰이라는 것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면 그곳에 가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옮기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계속 바람을 맞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맞히다. 뭐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생긴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동의 표현이고요. 그러나 맞추다 같은 경우에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맞춘다. 1, 2, 3, 4, 5 중에 4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4번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맞추게 된다. 정답을 맞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퍼즐 맞추다. 타부서와 보조를 맞추다. 그죠? 조화를 나타낼 때는 맞추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잘못 쓰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목걸이 나왔어요. 앞에서도 정리한 건데요. 이거 목에 거는 녀석 장신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질병을 나타낸다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몹시 이건 뭐예요? 심하게 지나치게. 그래서 보통은 부정적인 거하고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거지 반드시 부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심하다, 지나치다라는 의미.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좀 안 좋게 말할 때 너무 크다, 야 이거 나 못 입어. 너무 먹는다, 이 돼지 새끼야. 이런 거죠. 너무 늦는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너무 고른다, 손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안 들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보다 심하다, 지나치다라고 쓸 때인 거고요. 매우는 훨씬 더해요. 그래서 매우 착하다, 매우 맛있다, 매우 인상적이다, 매우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긍정적이면서 마음에 들고 받아들일 때, 예찬할 때 주로 매우와 무척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 원래 뜻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이 너무 지나쳐서 짜증나요. 선생님 미워요까지 갈 수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 아니라 매우 좋아요, 무척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너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언제나 원칙에 의해 입각해서 문제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니까 이 기회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몹쓸 녀석 할 때 쓰는 말 있죠. 몹쓸. 뭐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쓰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죠? 얼굴이 못쓰게 상했다. 그럼 못 써. 이렇게 쓰죠. 근데 몹쓸 소리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쉽게 찾길 바래가 아니라 바라. 그죠? 나의 바람은 요거 기억하세요. 바라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행을 바라다. 그 다음에 계곡을 바라고. 그죠? 향해서 본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래다라는 건 색이 바랬다는 거예요. 볕에 바래다, 색이 바랬다, 여기까지 바래다 드리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예로 바라다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바래다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치다. 바치다라는 건 들이다예요. 그죠? 들이다고요. 바치다라는 것은 받다에다가 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얘는 뭐예요? 받침은 바치다라는 것은 밑에다가 뭘 놓는 거예요. 그죠?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밑에다 놓는 겁니다.
그 쟁반에 커피를 받친다. 스커트에 받쳐 입는다. 스커트에 받쳐 입을 마땅한 블라우스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 그냥 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옷장에 있는 옷들이 몇 개 되지도 않고 다 칙칙하기 때문에 색을 맞춰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뚝딱 입으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색깔로 입으시면, 모양 또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으시면 여성들은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받치다 같은 경우는 관청에 색을 받치다, 그 다음에 업소에 물건을 받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요걸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뭐 마치 뭐 이렇게, 존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들이다나 혹은 대주다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드린다는 의미 존대 표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물건을 대준다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반듯하게, 그죠? 반듯하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꼭, 그죠? 언행은 반드시 잃지야만 한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쓰인 거 보이시죠? 관문은 반듯하게 정리해라. 차는 반듯하게 난 길을 달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받히다, 받치다.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받치다 하고 또 역시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받다의 피동사예요. 그래서 이장님 소에가 바쳤어요. 되죠? 받치다는 뭐예요? 요거 받다의 강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쓰진 않겠죠. 술을 바치다. 그죠? 네, 그죠? 젖국을 바치다. 이런 거예요. 요리에 주로 쓰이는 게 요 티읕 받침이 들어있는 받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피동사 받음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가 뜬 와서 받은 거예요. 받음을 당하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밑에 받쳐놓다. 이런 얘기.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벌리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벌려놓는 거. 쭉 벌리는 거. 다리를 벌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속, 혹은 우물어진 것. 그죠? 우물어진 것. 그 다음에 버리다라는 것은 일을 버리다, 판을 버리다 라고 쓰인다는 거죠. 감거를 벌리다, 조개를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장기판을 벌이다, 노름판을 벌이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군요. 자, 마지막 단어 보존과 보존. 이것도 좀 헷갈리는 녀석인데요. 존에는요. 간소하여 남긴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유지함. 그러니까 보존은 뒤에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물을 뒷사람에게 주고 영토를, 종족을, 그죠? 그 다음에 공문서를.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공문서는 지금만, 종족은 지금만, 영토는 지금만, 유물은 지금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존은 지금 당장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지금까지만 하고 끝내느냐? 그건 아니죠. 생태계를 내가 있는 동안 보존하게 되면 뒷사람이 그것을 이어받긴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뒤까지, 보존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만큼 산다 그러면 뒤까지 연결되는 개념이 존이 좀 강하고요. 그죠? 근데 보존은 여기 있는 것은 유지함.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유지함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많은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한편은 놀라실 수도 있고요. 한편은 이거 내가 헷갈렸었지라고 공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다 쉬운 단어인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체험 속에서 많이 헷갈리는 녀석들 제가 실어 놓은 것이니까 또 그 규범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헷갈리는 것들은 또 사전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괄호에서 맞고 틀리고를 동그라미 하는 문제를 제가 쭉 냈으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전부 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객관식 문제 형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정리하시고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쓰임이 옳지 않은 거. 가르쳤다, 가르쳤다. 바로 답 나오죠? 뭐예요? 자, 주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뭘 주의하라고 그랬죠? 가르냐, 가리냐 주의하라고 그랬죠? 요거, 가리켜.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리키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단어. 개발 나왔어요. 그쵸? 자료를 개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 그 다음에 사회성의 개발, 능력 개발.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가 답이다라는 거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이건 사물이면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사물 쪽이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사회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개발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잡아. 자, 뭐예요? 대충 걷잡아.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어림짐작으로 요거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답 1번이라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나머지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걷잡을 수 없다. 뒤에 전부 다 이게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공부한 끝에 수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하면 우가 들어갈 수 없죠. 깨쳤다가 돼야 되죠. 자기 스스로 한다면 1번이 됐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깨우쳐. 그죠? 누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그러므로. 자, 얘는 대부분 그러므로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는 그러므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럼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을 푼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단 방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다. 나아가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지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향점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쓴다? 나아가다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깥쪽으로라고 얘기한다면 나아가보다는 나가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도시로 나간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뭔가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목표가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반이랑이라고 해서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죠? 앞이라는 목표 방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방법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담아, 담고, 담은, 그죠? 그럼 담그다하고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담그다. 자, 먼지를 담다, 미소를 담다, 식염수에 담다. 이건 뭐예요? 액체죠? 액체에 담을 때는 담그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입에 담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춥든지, 던지죠? 과거를 얘기할 때는 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든, 가든지, 말든지, 선택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단어의 쓰임 역시 마치다. 그럼 이게 뭐예요? 피동이니까 맞게 하다죠. 아이를 비를 맞게 하였다. 그죠? 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소박을 맞게 하였다. 개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게 하고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답을 맞게 하여 보았다. 아니죠. 정답은 4번이죠. 얘는 맞추다, 맞추어보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맞추다, 마치다는 피동이고 맞추다는 얘는 조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조화. 뭔가를 어우러지게 만들어낼 때 맞추다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너무 많이 쓴다 그랬죠. 너무 많이 쓴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지나치게, 너무 독창적이고, 너무 넓어서 밤엔 무섭다. 너무 몰라라. 자, 어때요? 지금 뭔가 불만스러운 녀석들이 있죠. 그러나 이번 뭐죠?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좋아요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너무보다는 앞에 공부했었던 매우 좋다, 뭐 이렇게 몹시 뭐 이런 거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주로 여러 개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수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녀석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헷갈리는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해 드렸어요. 자, 그렇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요거보다는 좀 분량이 적습니다만 또 많은 단어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한 것도 함께 단어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